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조합 내흥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영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이 제명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현 조합 측은 기존 방침에 반대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새 조합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의 대표적인 번화가였던 개복동 거리가 야외 갤러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으로 침체된 원도심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내홍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영업 정상화를 요구해온 조합원이 제명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기존 조합은 현행 방침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조합원을 추가로 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새 조합을 만들 태세입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입니다. 21일 오후 늦게 대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는 조합원 제명 안건을 다뤘고 전체 대의원 87명 중 57명이 참석해 54명이 찬성했습니다. 이번에 제명된 조합원은 어양점 정상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정상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조합원들도 상당해 추가적인 제명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비대위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지금 현 로컬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이제 제명 처리를 계속 추가로 한다고.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비대위를 만들었습니다. 어양점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소득이 보장됐던 판매처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하소연합니다. 특히 외부 물량 판매와 잔류 농약 검사 등 출하 원칙이 훼손되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상실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역할과 가치가 사라질 위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약 검출도 안 한 물건을 지금 갖다 내면 어디에서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물건을 박스로 들고 오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급기야 새 조합 설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비대위 측이 새 조합 설립 서명을 받은 결과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양점 전체 조합은 880명의 34%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100여 명은 어양점 운영 파행으로 극심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현 비대위들이 지금 현재 서명을 받아낸 인원들은 한 300명 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청구하시는 분들은 100명 이상 미리 지금 서명이 다 돼 있어요. 어양점 운영 정상화를 놓고 입장차가 드러나며 대립각이 커지고 있는 조합원들. 조합원 제명이라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도내에 마련되는 사전투표소는 243곳입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모든 투표소를 이용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도선관위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가 넘지 않는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의 유권자는 다른 선거구 유권자보다 교부받는 투표용지가 적게 됩니다. 한편 도내 무투표 선거구는 37곳이며 후보자는 48명입니다. 6.3 지방선거를 맞아 도내 전역에 선거 벽보가 붙었습니다. 도선관위는 도내 주요 사거리와 시설물 외벽 등 1,919곳에 선거 벽보가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 사진 등 정보가 담겨 있으며 고의로 훼손하면 처벌받습니다. 한편 선거 공보는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전북자치도 재정 자립도는 23.58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겁니다.
재원 항목을 보면 지방소비세가 1조 4,81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도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공항버스 운항이 신설되거나 증편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내 공항버스 3개 노선과 고속버스 2개 노선, 시외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 대전 노선 시외버스는 하루 5차례 증편되고 청주공항과 김해공항, 부안에서 인천공항 등 공항버스 3개 노선이 하루 4-5차례 운영됩니다. 또 서울에서 전주 구간 고속버스도 하루 6차례 전주역에서 정차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자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만 소음 16건과 교통불편 12건 등 모두 39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32건은 경찰의 현장 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유세 차량 확성기의 경우 전격 출력 3kW에 음악 출력 127dB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시장 후보가 야간 경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임 후보는 오늘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와 관광, 산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24시간 활력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미륵사지와 백제왕궁 일대에 세계적 수준의 야간 경관 조명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도입하고 익산역과 중앙동 일대에는 나이트 마켓과 야간 푸드 스트리트, 청년 버스킹 거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 개복동 거리가 야외 갤러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개복동은 과거 극장과 상가가 밀집했던 군산 대표 번화가였지만 도심 확장과 인구 유출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는데요. 예술작품으로 침체된 원도심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개복동 시민예술촌.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 외벽에 형형색색의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개복동 일대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재생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복동은 과거 극장과 상가가 밀집했던 군산 대표 번화가였지만 도심 확장과 인구 유출 이후 점차 활력을 잃었습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원도심과 공동화 문제를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극복해 침체된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밝아졌다라는 말이 전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와서 어두웠을 수도 있는데 예술 작품이 주는 힘 하나만으로 그래도 거리가 좀 밝아졌다. 전시 공간을 통해서 좀 밝은 이미지가 조금 이 지역 주민들과 여기 상권 이 사장님들한테 좀 전달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은 원도시민 개복동 거리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면서 이렇게 작품들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환하게 작품들이 있으니까 또 지나가면서 심심하지도 않고 예전에 극장이나 이런 문화 생활을 했던 때처럼 그때 생각이 조금 나기도 하고 그래요. 예전에처럼 군산 분들이 학생분들 또는 또 예전에 이곳에서 많이 즐겼던 그런 어른 세대들 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이 거리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재단은 2달마다 작품을 교체하는 팝업 형식으로 올해 4차례 전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도지사 후보가 민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반으로 줄인 전북형 반할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초고령 사회에서는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돌봄 체계가 중요하다며 어르신 버스비와 식사 지원 확대, 장애인 자립 지원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원택 도지사 후보, 김의겸, 박지원 국회의원 후보 등을 지지해 새만금 드림팀을 만들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자신은 김건영 지사를 호남 정치의 미래로 보고 상당한 기대를 걸었었다며 2년만 참았으면 좋은 방향으로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천호성 도교육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을 맞아 익산 민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천 후보는 오늘 아침 5시부터 익산역을 찾아 영무원과 이용객들에게 인사하고 택시 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원불교 충북 퇴직 교무들과 만났고 원내사거리에서 거리 요새를 펼쳤습니다. 이 외에도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와 면담을 하고 익산 선거대책본부 유세단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군산 월명공원 소변데크가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민 참여 예산 5억 원을 들여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길이 107m, 폭 2.5m 규모의 새 소변데크를 설치했습니다. 주요 구간은 장마철에도 침수되지 않도록 데크 높이를 높였고 침수가 불가피한 일부 구간은 내구성이 뛰어난 세라믹 데크를 적용했습니다. 익산시가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공개 매각합니다. 사전에 고액 체납자 33명에게 압류 부동산 공매를 사전 예고했고 이후에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은 16건에 대해 공매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공매 대상 체납액은 5억 6,200만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이 진행됩니다. 익산에 방치된 자전거가 수거돼 재생자전거로 다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역 자전거 보관대와 아파트 단지, 인도 주변 등을 중심으로 방치된 자전거 160대가 수거됐습니다. 수거된 자전거는 만경강 문화관 옆 자전거 문화센터에 복원되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생자전거로 활용됩니다. 지난해에는 재생자전거 40대가 익산 행복나눔마켓 뱅크에 기증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장수와 순창군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장수는 시범사업 시작 전인 지난해 말에는 2만 445명이었지만 지금은 2만 1,11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순창은 같은 기간 869명이 늘어 2만 7,607명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259억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63%인 164억 원이 지역 안에서 사용됐습니다.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1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창경찰서는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양 등은 지난달 5일 고창군의 한 건물 지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B양을 불러내 집단 폭행했습니다. 또 당시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내 실종 예방 사전 등록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도내 등록 대상자 28만 2천여 명 가운데 18만 6천여 명이 등록해 66%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종 예방 사전 등록제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아동과 치매 환자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두는 겁니다. 때문에 실종 발생 시 경찰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해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지하수 관리를 위한 보조 측정망이 확충됩니다. 익산시는 지하수 보조 측정망을 3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측정망은 모두 47개로 늘어납니다. 지하수 보조 측정망은 수위 변동과 수질 변화, 수원 고갈 여부 등을 상시 관측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돼 하수 오염이나 고갈 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익산시 신청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신청사 견학에 나선 지자체는 강원자치도 인제군과 경북 상주시, 경기 여주시 등 7곳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익산시 신청사의 곤강 활용과 운영 방안 등을 살펴봤습니다. 익산시 신청사는 시민 동아리방과 다목적 홀, 야외 공연장 등을 갖춘 시민 친화형 청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에 진행할 시민 정보화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요일별 맞춤형 과정으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15명씩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AI 콘텐츠 제작과 AI 그림, 음악 만들기, 생활 속 생성형 AI 활용하기 등입니다. 신청은 AI 디지털 배움터 누리집을 활용하면 되고 무료입니다. 군산시 공공자전거의 새 이름이 오는 7월 공개됩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진행된 공공자전거 이름 공모전에 736편의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시는 시민 선호도 조사와 자체 심사,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 등을 거쳐 오는 7월 최종 명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누구나 디지털 콘텐츠 창작에 도전할 수 있도록 웹툰 크리에이터 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며 단계별 7개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욕실 인테리어 전문업체 이누스바스를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착한 가게에 가입한 이누스바스는 앞으로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0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